네, 이어서 뇌의 견일지시형 두뇌의 모습에서 정보 저장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를 어떻게 저장할까? 자, 정보 인식 원리는 어땠어요? 뇌의 기본 전기화학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누구나 동일하죠? 근데 이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첫 번째가 아는 것. 두 번째가 감정 요소. 세 번째가 상황 요소. 예, 상황 요소. 그 다음에 오감 요소. 예,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면 바르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정보를 저장하는 데는 어떤 원리들이 작동이 될까? 언어의 범주별 기억 원리입니다. 언어가 뇌 속에 있는 영역들 사이에서 비롯된다는 증거가 조지 오즈먼 교수의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Start, please. 1, 2, 3, 4. 오즈먼 교수는 숫자를 세는 기초적인 기능도 넓게 분포된 회로망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말하기 영역 중에 하나만 자극을 해도 환자가 숫자 세는 걸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15, 16, 17, 18, 19. 또한 사람마다 회로망이 다르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Thank you. You can stop. That's very nice. 언어 영역은 각 분야별로 하는 일이 구분됩니다. 제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각각 나눠져 있죠. 사람들마다 얼마나 다양하게 이 영역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조사한다고 칩시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 위치가 다를 겁니다. 이곳 연구팀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는데 동일한 언어 영역 조합을 2번 이상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람마다 언어 영역이 다르게 조합되어 있지만 그 기능은 동일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I'm going to electrode number 1, 4 milliamps. You are at 4. This is a bar. 오즈먼 교수가 환자에게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대답하라고 했을 때 뇌의 언어 세계에 복잡하고도 놀라운 활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Chicken. 27 inferior. Piano. Isn't that really right? Keep going, please. This is 이 눈부신 기술은 뇌의 언어를 관장하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0. 우리는 대뇌 피질이 각기 다른 언어 기능으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Language function. 몇 개 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영어로 사물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사물을 프랑스어로 부르는 것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관장하게 되지요. This is a line. 심지어 다른 범주의 단어를 관장하는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과일의 이름이나 도구의 이름을 말할 때는 다른 회로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This is a straw. Saw. This is an eye. 2. Screwdriver. 일반적으로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언어 기능의 중요한 영역은 우리 생각보다 확실하게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고 세세한 하부 구조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발견한 거는 언어들이 하나의 그룹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망치를 한국어로 부르는 거하고 영어로 부르는 것이 위치가 달라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은 곳에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결국 언어를 저장시키는 곳이 각각 영역별로 다르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언어가 범주별로 기억이 달리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폴더화인데요. 보세요.
아, 이거 소리가 안 나는데. 지금 둘이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뇌가 움직이는지를 이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상대방 이름을 외우려고 그러는 거죠. 떠올리려고 그러고 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 제일 먼저 여기서 이용돈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돈이 떠오르면 바로 이어서 이쪽에서는 마음이라는 다큐를 만들었던 내용이 떠오르고, 또 이쪽에 가면 KBS라는 방송이 떠올라서 이것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전체 상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느껴지죠? 이용돈은 여기 저장되어 있고, 여기는 마음이라는 이용돈이가 만든 다큐, 여기는 KBS라는 방송사가 있다면, 이 사이를 전기회로와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지나가면서, 아, 이용돈 하면, 아, 마음 만들었지, 이거 KBS에 있지, 이게 동시에 그냥 주르르 연결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억을 좋게 하겠어요? 하나의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결된 단어가 바로 옆에 있어야 돼. 예, 바로 회로 타고 이리 가면 여기서 KBS 떠오르고, 바로 이에 타고 오면 여기는 그 결과물 된 거, 여기 오면 자기 아이들 이름 기억나고, 이렇게 그 하나의 주변으로, 하나의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옆에를 막 그냥 같이 막 맞물려 있어야 돼. 무엇가 공부를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매핑 설계도는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뇌가 가장 좋아하는 기억이에요. 즉 외우지 않아도 이걸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예를 들어 지금 단락파 갈 때 여기가 오늘 예를 들어서 명사의 가치, 그랬으면 이쪽으로 가면 명사의 가치에 대한 하부 항목, 뛰어난 성인 군자적 비전, 여기 가면 실력, 여기 가면 인격, 이렇게 쫙쫙쫙 옆에가 같이 쫙쫙 붙여 있는 거죠. 정말 뇌에게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반복 기억 또는 기억의 노력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뇌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억이 폴더화된다는 거. 자, 정보가 또 부위별로 저장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실은 완전한 시각장애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단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비슷한 단어가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제가 그들을 보면서는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끔 링컨이 저를 알아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서로 아는 시간과 장소에 제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린 늘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미리 정하죠. 그가 절 보고 홀리하고 아는 척하지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여기 이렇게 우리 둘만 앉아서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 가서 헤어지게 되면 큰일 나죠. 주위에 수십 명의 여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앞서서 난리 났네. 그 많은 얼굴 중에 홀리를 알아보는 건 정말 큰일이죠. Yeah. That's a key. Great. That's an apple. Okay. That's a plate setting with a knife, fork, and spoon on a plate. Who is it? I don't know. To be very honest, I'm having trouble answering that question. Well, let me give you some biographical details. She's a movie star. 지금 이 얼굴을 보고는 우리 다 알만한 사람인데도 기억을 못해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뇌 안에서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 이미지 정보하고 언어 정보가 연결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들. 자, 그래서 정보가 부위별로 나눠진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후드의 폴더에 36개 폴더가 발견됐다고 그랬죠. 얼굴은 여기 B 폴더, 이름은 C 폴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탤런트 했다는 거는 D 폴더, 이렇게 나눠 저장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기억이 올라올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고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망가지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뇌과학에서 정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뇌가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뇌를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뇌가 잘못된 사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정상인 사람과 차이를 보면서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구조 파악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봤죠? 결국은 언어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바라볼 때 정보가 잘 저장된다. 자, 여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핵심은 뭐예요? 정보 저장의 원리 핵심. 예, 나누어진다. 폴더화해서 연결과 구성, 요걸로 통해서 모든 기억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저장 원리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할 때 무관하게 외운다는 건 정말 낭비죠. 그래서 첫째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는 정확하게, 둘은 연결하고, 셋은 조직화하라. 이게 바로 문일지십의 원리입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해야 해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되죠. 그게 바로 데카르트가 말한 사실 검증. 하나는 정확하게. 그럼 그 정확한 게 두 개가 생겼으면 연결해야 되죠. 연결에는 네 가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네 가지 관계로 엮으면 조직화가 생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기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언어의 구조 파악을 하게 되면 뇌에 가장 적합한 기억 상태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인식 원리는 뇌의 기본 프로세스, 전기화학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봤고, 정보의 저장 원리는 정보가 연결과 구성이라는 체계가 됐을 때 가장 정밀한 기억이 가능하고, 자, 그럼 표현 원리죠. 자, 먼저 패턴형 정보 해상 원리입니다. 이건 수잔의 패턴 인식과 같은 거죠. 여기서 수잔은 창조의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 평생의 집념으로 완벽하게 개조된 것이죠. 체스의 패턴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장치도 뇌에 있을까요? 수잔, 같은 나이의 수잔은 10만 가지의 체스 수를 배운 수잔은 말 24개의 위치를 기억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죠? 네, 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천재들의 기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 실험입니다. All the pieces are in random position. It's just so much harder to remember, especially under a very short time. 그런데 수잔은 어떻게 체스 수들을 식별할까요? 이것들은 그녀에게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녀의 특별한 유년 시절 뇌 속에 각인된 기억들이죠. 대부분의 10살의 아이들은 10,000개 정도의 단어만 합니다. 같은 나이의 수잔은 10만 가지의 체스 수를 배우는데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자, 여러분, 체스 수가 여기서 패턴이죠. 그 나이에 10,000개의 단어를 아는데 단어는 하나씩이잖아요. 패턴은 묶음이죠. 묶음으로 된 걸 10만 개를 알았으면 도대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단어 10,000개가 아니잖아요. 10만 개란 말이에요. 패턴이.
그러니 15살에 세계적인 그랜드 마스터를 다 물리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이 과정이 그녀의 뇌를 바꾼 것이죠. 모든 뇌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얼굴들을 파악하는 걸 돕는 얼굴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복잡한 패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장치도 뇌에 있을까요? 수잔 콜가만큼 패턴들을 잘 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스 그랜드 마스터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해 정확히 무엇이 그녀의 두뇌를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밝혀보려고 합니다. 스캐너 속에서 수잔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체스 선수들의 사진들을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녀의 뇌가 예상했던 대로 반응합니다. 수잔의 얼굴 처리 장치인 방취형 얼굴 부위가 아주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바로 이 부위 때문에 수천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이게 얼굴을 볼 때. 여러분 얼굴 볼 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부 여기 지민 씨. 예, 두 사람에게 지금 당장 안 본 상태에서 눈썹만 딱 보여주고 10사람 눈썹에서 남편 눈썹 고르라면 평소에 신경을 썼겠네요. 근데 볼이나 어떤 부위를 보여준다면 할 수 있어요. 이건 테스트 해봐야 돼. 여기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못 찾죠. 예. 코만 이렇게 보여도 사실 못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분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얼굴 방취형의 기능이 전체의 상에서 약간씩 변형 다른 모습을 얘는 기억을 잘해요. 이 얼굴 방취형 기능이. 근데 갑자기 코만 딱 달랑해서 우리 보여주면 여기서 전혀 구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는 전혀 다르요. 컴퓨터는 요것만 딱 보여줘도 다 찾아냅니다. 왜? 전부터 시작해서 다 기억을 하니까. 우리는 이게 큰 윤곽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얼굴 방취형. 이 조그만 게 그 수천 명의 얼굴을 다 기억해. 그 차이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수잔에게 체스의 패턴을 담당하는 또 다른 처리 장치가 있을까요? 핵심 질문 이겁니다. 얼굴을 읽어내는 것이 얼굴 방취형이라는 기능이 얼굴을 읽어내잖아요. 그럼 체스의 수십만 개를 인식하는 기능은 어디가 있겠죠?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럼 그 기능이 어디냐는 거죠. 자, 갑니다. 수잔은 자신이 치러온 체스 게임에 관한 그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잔에게 각각의 그림에 대해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수를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굴 인식 스캔과 비교해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이 발견됩니다. We're looking at the bottom of the brain, 4 slices, and these two areas, this is the fusiform face area. 수잔은 얼굴 인식과 체스 게임에 뇌의 똑같은 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실은 체스에 나오는 패턴을 이 얼굴 방취형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돼요.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패턴으로 어떤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 얼굴 방취형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보통 0.8초에 1000명을, 수천 명을 동시 비교합니다. 이 방취형 기능이. 그러니까 체스 패턴이 얼마나 많아요. 10만 개나 되는 그 많은 패턴을 순식간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은 이 얼굴 방취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두엽으로 넘어가면 전두엽은요. 논리적 회로를 가지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돼버리죠. 참 놀랍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직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은 뇌의 원래 기능이죠. 자, 보세요. For you, we can't discriminate a face area from a chest area. They are identical. 놀랍게도 수잔의 뇌는 방취형 얼굴 부위를 체스에 도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얼굴 대신 입력된 체스의 수를 장기의 기억 속에 저장된 방대한 게임 기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수저는 0.8초 만에 눈에 익은 게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랜 징후를 알아보는 것과 같은 속도입니다. 네. 참 뇌를 탐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재밌는 발견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로봇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로봇은 아직은 프로그래밍 수준에서 하는 거고, 패턴 인식은 아직 이 뇌가 형성해 놓은 자연적 원리인데, 로봇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같은 패턴을 우리가 지적을 해주죠. 이런 거 패턴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패턴을 보면 비교해서 맞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 왓슨은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A자가 수없이 많은 A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A자를 요렇게 생긴 A자를 A, 여기서 A라고 해도 요거를 A 해서 수천 개의 A자를 동일한 A라고 해주면 얘가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전혀 모양이 달라도 이 동일한 A자가 동일한 A자의 패턴의 모양이 나타나면 A로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고, 지금 컴퓨터는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이게 코딩을 해주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 기능도 앞으로는 아마 틀림없이 로봇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비교를 통해서 동일성을 인지해내는 것. 근데 거기에 바로 얼굴 방추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책을 읽을 때 정보의 패턴을 책에서 찾아내는 사람은 얼굴 방추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정말 중요한 발견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표현 원리에서 인지와 기억 구성 원리는 케빈이 볼 수 있는 것과 상상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린 그림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Type? Mhm. Plan? Mhm. It's actually a bicycle. And it's something that you yourself have drawn for me previously. This is your drawing of a bicycle. It doesn't look familiar to you? This is like a bicycle. Yeah. 케빈처럼 정신적 이미지와 시각적 지각 능력이 분리된 경우를 보면 아주 놀랍지요. 뇌의 특정 영역으로 흡수된 정보는 정신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그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은 외부 세계로부터 안쪽으로 진행되고 다른 쪽은 뇌로부터 바깥쪽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분리 상태를 보여주는 환자는 전통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것처럼 이 두 과정이 완전히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케빈의 증상은 뇌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과 지각을 사용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 두 시스템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케빈과 같은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시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최종적으로 뇌의 어디에서 작용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역방향 진행 또는 결국 이 이야기는 기억을 재구성해낸다는 겁니다. 기억을 구성해내는 데 있어서 자, 여기를 보십시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4명씩 나누어 앉았는데요. 두 팀은 동시에 모니터를 통해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동시에 이 그림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두 팀에게는 각각 다른 제목이 주어졌죠. 자, 이 동일한 그림에 대해서 여기는 태양이라고 말을 해줬고 여기는 배 조타키라고 말해줘서 조금 더 해보죠.
묻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거는 전등 가시라고 말해줬고 여기는 병이라고 말해줬어요. 같은 그림이지만 여기는 C, 여기는 조생달, 이 팀에게는 각각 여기는 R형 안경, 7과 4, 태양과 조정키, 탁자 모래시계, 모종삽 소나무, 빗자루 총, S, 예. 자, 이제 보세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언어, 지각에서는 똑같은 대상을 여기는 병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전등 가시라고 해줬어요. 그랬을 때 기억이 들어갔겠죠. 그걸 다시 회상해낼 때는 어떻게 나올까? 분명히 동일한 건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보죠? 보고 있는 오감의 이미지와 머릿속에서 그 언어화된 그 정보가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이라고 기억한 사람은 병이라고 들은 사람은 이렇게 그렸고 전등 가수로 들은 사람은 이렇게 그려요. 대상은 똑같습니다. 본 건 똑같은데 학생들의 기억을 거쳐 나온 그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문 커튼으로 본 사람, 사각형의 다이아몬드로 본 사람, 소나무와 모종삽은 소나무로 본 사람은 이렇게 됐고 모종삽은 완전히 완전히 다른 모양이거든요. 강낭 콩카누, 총과 빗자루도 총과 빗자루, 묘하게 구별되지요. 숫자는 7하고 4로 했더니 얘는 7을 써버리고 여기는 4와 비슷하게 쓰고 4로 나뉘어졌고 알파벳 S와 숫자 2자로 기억한 사람은 2로 쓰고 알파벳 S로 한 사람은 전혀 다른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걸 인지한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오해와 그죠? 예, 잘못된 기억이나 잘못된 인식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미지와 언어, 내가 먼저 기억해 그 거기에 붙이는 기호, 언어에 붙이는 그 기호에 의해서 전혀 다른 기억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나면 사람 말 믿겠어요? 예, 참 믿기 어렵습니다.